네, 지금 세계 스포츠 장면에서 좀 이상한 그런 어떤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세계 스포츠의 중요한 축으로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적인 선수들을 다 지금 데려가고 있고요. 우리 손흥민 선수도 LAFC 가기 전에 사우디에서 큰 베팅했다는 거 이미 다 알려졌죠. 또한 골프 투어 엄청난 투어도 만들고, 또 복싱, F1 경기도 지금 이제 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우리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왜 사우디는 갑자기 스포츠에 큰 돈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단순히 축구를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 이러한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50년 전 정도로 좀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1970년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1970년대의 중요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였죠. 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힘든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했고 잘 극복했죠. 오일 쇼크 이후 중동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석유는 곧 세계 질서의 힘이 됐고, 석유 가격이 곧 세계 질서를 흔들고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좀 있었어요. 사우디를 비롯해서 수많은 산유국들은 석유는 언젠가 고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우디는 이 사실 굉장히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석유 이후에 세계에서도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잘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예, 군사력을 미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은 이미 미국, 중국 이런 국가들이 지금 엄청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기술 선진국으로 이들을 잡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남는 건 뭐죠? 그렇죠. 국가적 이미지와 세계 질서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등장하는 게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그렇다면 왜 국가 전략으로 부상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왜 국가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이미지를 바꾸려고 할까요? 스포츠는요, 정치와 다르게 사람들의 감정을 직접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게 되면 국적과 이념보다 감동이 먼저 전달이 되죠. 그렇죠. 우리는 경기를 보면서 이야, 그 선수의 엄청난 그 스토리에 깜짝 놀랍니다. 이 선수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고 금메달을 목에 겨는 그 순간을 보면서 우리는 엄청난 감동을 느끼게 되죠. 예, 스포츠는 그래서 바로 감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케이스 다시 돌아가면요, 오랫동안 사우디는 보수적이고 또한 폐쇄적인 그런 국가로 운영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스포츠는 그 이미지를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사우드 리그에서 뛰기 시작했죠. 호날두라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뛰면서 많은 사람이 사우디 리그, 우리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우디 리그와 클럽을 우리는 이름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우디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를 뭘로 듣냐면 호날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스포츠 축구 경기 화면을 통해서 사우디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이런 스포츠 투자는요, 뭐예요?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그 사우디의 그 유명한 빈살만 같은 그러한 왕세자께서 당연히 어때요? 투자하는 건 당연해요. 저 같아도 엄청나게 투자할 거예요. 투자한 만큼 더 벌 수 있는 게 바로 스포츠 종목이다.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투자는 사우디가 왜 하느냐? 국가 이미지를 빌딩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듯이 왜 사우디는 지금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할까요? 이건 바로 사우디의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 또 다른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요, 세계 질서가 바뀌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미 미국이 강대국의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라이벌도 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관세 전쟁,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든데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유럽은 지금 에너지 문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에너지 문제, 천연가스 지원받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시끄럽고 내부 속사정을 보면 복잡합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석유만으로는 이들의 미래는 없다. 또 기술 패권으로 갑자기 세계 1류 국가 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바로 스포츠라는 것이죠. 스포츠는 비교적 투자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투자한 만큼 효과가 바로 나와요. 호날두 데려오니까 바로 사우디 리그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게 되죠. 아주 간단해요. 돈만 많으면 너무 간단해요. 돈 그냥 연봉 우리 500억 1000억 주면 끝나요. 네이마르 그냥 끝납니다. 전 세계에 동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매체가 바로 뭐예요? 스포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이제 스포츠 산업 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약간 논쟁을 또 끌어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러한 그러한 그 돈을 통해서 스포츠를 지원하고 국가적 이미지 바꾸는 걸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스포츠 워싱이라고 해요. 워싱이 우리 뭐죠? 닦는 거잖아요. 손 닦는 거 워싱. 그런데 즉 스포츠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려고 한다는 게 이제 이 스포츠 워싱인데, 우리가 사우디를 지금 비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뭐 이거 사우디가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어요. 카타르, 사우디 이게 다 좋은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과거 강대국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 이미지 바꾸려고 안 했을까요? 더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36년 베를린 올림픽도 그렇고,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도 그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자기네들의 어떤 중화 그 사상과 자기네들의 어떤 그 국가적인 여러 가지 홍보 상황에 베이징 올림픽을 최대한 이용했죠. 그래서 스포츠를 국가 전략으로 이용한 것은 사우디가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사우디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사우디가 정말 더 많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전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정리해서 지금의 스포츠 흐름을 보면 우리는 앞에 미래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스포츠 중심에는 미국과 유럽이 있었죠. 우리 지금도 뭐 미국의 수많은 그 스포츠, 얼마 전에 끝났던 슈퍼볼, 전 세계 수억 명이 그 슈퍼볼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럽의 수많은 그 축구 팀들, 그 팀들이 지금 스포츠에서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스포츠에 대한 그 권력은 자본이 살아있는 곳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국가들로 가고 있다는 거죠. 스포츠를 통해서 관광이나 엔터테인먼트, 도시 브랜드 등에 대한 그 향상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는 우리는 더 이상 산업의 이슈로만 보면 안 됩니다. 스포츠를 뭘로 봐야 돼요? 국가 성장 전략으로 봐야 한다. 이게 지금 국제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스포츠 장면, 올림픽에 대한 여러 장면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석유 이후에 시대를 준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고, 또한 다른 중동 국가들도 오일머니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이미지 만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쟁과 경제가 이 세계의 관계를 바꾸었다면, 지금은 스포츠 이미지가 그 역할을 일부분은 대신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스포츠 뉴스 보실 때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스포츠 이야기일까? 아니면 국가 전략일까? 네. 오늘 여러분들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